거의 한 100 몇십만 원의 돈을 들여서 집 그쪽 반부배 쪽에 대전에 있는 반부배에서 막 4~5명이 오고 이렇게 찍어서는 제가 볼 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가지고 마케팅 사진의 목적은 뭘까요? 마케팅 사진의 목적은 고객들이 놀라게 하는 거예요. 고객이 놀라게 한다. 어,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진의 목적은 시선을 멈추게 하는 거죠. 시선을 멈추게 한다. 근데 그 시선을 어떻게 멈추게 할까요? 시선을 멈추게 하고 고객들이 놀래야 되고 그래서 감동을 먹어서 기억을 하게 하는 건데 그리고 중간에 내용이 있죠. 중간에 뭐냐면 마케팅 문구를 읽게 한다. 인지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사진은 약간의 그 식용유라고 보면 돼. 자동차로 따면 엔진 오일?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 메시지를 읽게 하기 위해서 사진이 존재해요. 그리고 읽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신기한 사진이야. 이거 뭐지? 뭐,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일까? 궁금해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곧 있으면. 그래서 이 마케팅 문구를 수집하는 이미지라거나, 그렇게 해서 계속 읽게 만드는, 내 컨텐츠를 소비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마케팅 사진이 쓰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사진은요,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안 찍어도 돼요. 이게 무슨 막말인가 싶은데, 사진적인 품질에 대해서, 품질보다 컨셉이나 양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참, 이러면, 광고 사진 찍는 분들, 뭐, 이렇게 막, 다, 뭐 어쩌라는 거냐, 이게 아니라, 마케터 입장에서 얘기 드린 거야, 마케터. 그러니까 저 같은 기획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진 한 장을 찍고자 한 30분 구도를 맞추고 각도를 맞추고 조명을 때리는 것보다 그 1시간 그 30분 동안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한 5개, 6개를 다 찍어보고 이 중에 괜찮은 거 5개 나왔다. 이런 게 훨씬 더 낫고요. 심지어 그게 핀이 나갔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살짝 흔들리거나 핀이 나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사진은 그냥 딱 목적이 이거예요. 내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객이 놀라게 해야 되고 그리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 조건은 뭐다? 일단 첫 번째 조건, 내 거여야 한다. 내 거여야 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사진이어야 돼요. 이게 고객들이 가장 스쳐가기 좋은 사진은 구글에서 본 듯한 일반적인 사진, 어떤 홈페이지에서나 본 듯한 일반적인 사진이어야 일반적인 사진이 나오면은 그냥 스킵됩니다. 스킵. 그러니까 스킵을 피하려면은 건너뛰기를 피하려면은 내 거야 된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단체 티, 대표, 귀속되는 대표 아니면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 나의 공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케팅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일단 반전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반전이란 게 뭐냐? 우리가 사진을 고객들이 놀라게 하려면은 그냥 어째나 우리가 촬영하는 환경은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아주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강남을 활보한다든가 이런 반전이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롭잖아. 뭔가 달라 보이잖아. 혹은 외국의 멋진 풍경 중에 한국인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반전입니다. 아니면은 한국에 굉장히 되게 뭐랄까 경영화된 스튜디오인데 외국인이 나와서 제품 설명하는 것들 이것도 반전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올드한 공간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것. 그 제품은 굉장히 깨끗한데 그런 것도 반전이에요. 그래서 항상 반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반전만 딱 갖춰지면은 보통 그 사진은 굉장히 빛이 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긴 소녀폰이라는 업체였고, 소녀폰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당시에 어떤 이제 기획 의도가 명확했죠. 기획 의도가 어떤 거였냐면, 중고폰 업계에서 얘는 소녀폰이 처음 시작했을 때 2015년에 시작을 했어요. 평소에 작은 매장 하나에서. 시작하고 나서 한 2년 후쯤에
이제 저희가 작업을 다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목적이 뭐였냐면 소녀폰이 잘 되니까 따라하는 업체들이 좀 많았습니다. 따라하는 업체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소녀폰이 원래 그 남들은 그냥 뭐 핸드폰 싸게 드려요, 핸드폰 좀 비싸게 매입해요, 요쪽에 포커스가 돼 있었다면 이 소녀폰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당신이 쓰던 핸드폰을 이제 저희에게 드리면은 더 좋은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동남아라든가 이런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말레이시아에 사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폰을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라는 마케팅 컨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차이를 벌려야 되는 거죠. 남들이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오기 시작하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벌릴까요? 그냥 환경을 조성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흔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베트남 갑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베트남 가가지고 이런 거 펼쳐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죠. 거기에서 그냥 쭉 나오는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뭐 핸드폰 수리를 해주는 모습이나 핸드폰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물론 그분들에게도 적당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해서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진이 나오고 나서 그냥 격차 확 벌어졌어요. 이런 게 마케팅 사진이에요. 왜냐? 여기 있는 사진이 뭐 나중에 뭐 홈페이지 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거기 있는 사진이 엄청 막 뭐라고 표현해야지? 엄청 뛰어나다? 뭐 이런 사진들이 아니에요. 소녀폰 들어가 볼까요? 소녀폰도 지금 사이트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그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요즘에 살짝 그 내용을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하도 오래됐으니까. 여기 나오는 사진이네요. 잘 나오네요. 예. 소녀폰 베트남 하노이에 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 찍었는데 참고로 이 사진도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쓱쓱쓱 가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찍었는데요. 미러리스 하나 A7 한 개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뭐 수리하는 뭐 이것도 섞어놨구나 이야기를 좀 그냥 길거리에 찍고 뭐 이렇게 한 거죠. 목적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한 척하기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사진들도 돼 있고 요거 같은 경우가 좀 재밌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 밤부베베라고 해서 워낙 유명한 브랜드죠. 밤부베베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 저희가 사진에 대해서 좀 느낌표를 딱 띄웠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당시에 이제 저는 사진 작가는 사진 작가만의 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저는 그때 당시에 이때가 언제였냐면 2014년 정도였어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쯤이네요. 2014년쯤에 밤부웨베라고 하는 사이트 리뉴얼을 맡았을 때였는데 당시 이제 밤부웨베 같은 경우가 그냥 우리가 사이트 리뉴얼이라든가 콘텐츠를 만들 때 제일 아쉬운 게 이 사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좀 보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좀 사진을 많이 찍어놔야 사이트를 만들 때도 좀 예쁘게 바뀌고 콘텐츠도 예쁘게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섭외를 좀 해보자. 그래서 당시에 조명하는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조명 스튜디오는 뭐 하루에 거의 한 그때 당시 가격으로 120만 원 정도 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사진을 찍어주는 조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싸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가 찍는 사진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뭐 상품들을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였거든요.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에 오전 8시 반 정도에 저랑 저희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방부배 직원들하고 이렇게 딱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제 사진 딱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찍으려고 하는데 이제 밤부베베가 당시에 이제 제품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한 150개 막 이렇게 컬러별로 다 해가지고 150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50 가져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10개 정도 찍었던 분들이에요. 150개를 가져오니까 이제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의 일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리모컨 같은 걸 찍는다. 뭐 이렇게 리모컨 같은 걸 찍는다 그러면은 그들이 잘하는 일은 사진작가 잘하는 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에 어떠한 반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을 막 이렇게 역광이나 이런 걸 한 다음에 광량을 딱 본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물건이나 이런 디테일이 이런 디테일도 다 잘 살고 그다음 이런 데서 막 반사 플라스틱 반사가 안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사진 작가분들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막 한 2, 30분 동안 한 3, 4명이서 막 구도를 맞추고 조명을 하고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계속 찍어요. 딱, 딱. 계속 찍어요. 계속 찍으면은 저는 한 적당히 하다가 좀 다른 거 찍었으면 좋겠는데 30분 동안 한 개만 찍고 있는. 그래서 그날 그 포토 스튜디오가 그 밤부웹의 제품을 총 한 12개를 찍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은 기저귀 보호대라고 표현할까요? 그 기저귀가 이제 기저귀를 차고 나서 이제 딱 기저귀 밀착시키는 보호대를 그 보호대만 컬러별로 8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품 한 4개 찍고 그 기저귀 보호대만 8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거의 한 100 몇십만 원의 돈을 들여서 즉 그쪽 밤부배 쪽에 대전에 있는 밤부배에서 막 4, 5명이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찍어서는 제가 볼 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가지고 일단 거기 계신 분 한 분을 딱 잡고 손을 딱 잡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지금 급해. 일단 나도 뭘 좀 찍어야겠어. 당시에 이제 A7이라고 해서 똑딱이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똑딱이 들고 자 이제 손으로 들어봐 이렇게 들어봐가지고 이렇게 벨크로 보여줘요. 찍찍이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사진들이에요. 뭐냐면은 그냥 손이 막 나오잖아요. 이 손이 예쁜지 안 예쁜지, 뭐 손이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일단 찍어.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제품에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찍어. 뭐 얼굴은 좀 날려드릴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별도로 찍었던 사진이 한 200장이 넘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공간이 아까우니까 2층짜리 막 스튜디오 돌아다니면서 그 스튜디오는 스튜디오로 찍으라고 하고 일단 이 제품 데리고 와서 찍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찍힌 사진이 요런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요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느낀 게 있었죠. 뭘 느꼈냐? 아무리 잘 찍어도 아무리 사진 작가가 정말 잘 찍은 사진 물론 그분들의 내용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요런 사진들은 맡깁니다. 이거 저희 못 찍거든요. 이런 거는 전문 업체가 찍는 거고 요것도 맡깁니다. 요것도 이제 3D 렌더링 같은 업체한테 이제 합성해달라고 맡기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요런 사진도 맡겨요. 요런 사진들은 저희가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 아니에요. 요런 것들. 요런 것 하지만 요거를 기획하는 건 마케터의 몫이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때를 기점으로 2014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직접 찍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냐?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저귀 베리에이션 사진만 8개가 있는 걸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손으로 들고 있는 사진이 내가 고객한테 전달하기에 메시지 하기에 너무 좋은 사진인 거예요. 뭐 이런 사진들이. 그리고 우리는 후보정이 가능하잖아요. 사진을 가지고 오면 후에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쓴다던가 이렇게 쓴다던가 이런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가 생각을 해서 그 상상을 표현하는 게 사진이지 사진 작가가 예술적으로 빛과 구도를 맞춰서 하는 사진 물론 돈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시간과 돈이 제일 계획처럼 많다면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게 대부분 안 되는 대부분의 쇼핑몰의 마케터들 대부분의 이 채널을 들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내가 사진을 들고 찍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도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그 아기용 침바지를 만드시는 리틀 베이비 스터프라고 하는 분의 대표님이신데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잠시만요. 요런 사진들을 찍어서 오는 거죠. 요런 사진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사진 뭐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목차에 있는 침바지를 파시는 분이거든요. 침바지를 파는 분이신데 그 침바지를 별도로 제작해서 팔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파네? 이런 것도 팝니다. 파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기성품을 써봤더니 막 보풀도 잃고 포인트도 뭐 마감도 잘 안 돼가지고 애한테 막 까실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진들 있으면 진짜 마케팅에 도움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제품 DP만 있는데 침바지는 그 기존의 침바지들은 뭐 수분이 덜 흡수되고 아니면은 사용하기 불편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진들 몇 장 찍어 놓으면은 뭐 이렇게 애들이 까칠거리기도 말을도 못하고 어느 날 상처 나 있는 아이 알고 보니까 이런 데 까칠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 이런 뭐랄까 벨크로 찍찍이 같은 경우도 이런 끝이 날카롭고 이런 둥근 거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런 둥근 거의 차이가 사실 이런 섬세함의 차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거지 그냥 제품 DP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뭐 마감의 차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제 어제 찍은 그냥 원본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내 두 아이의 엄마의 마음으로 직접 한국에서 제봉해서 판매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괜찮아지죠. 네. 보행 보조기 같은 경우 제품을 180도 하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예.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답변 드리냐면, 이게 휙 도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 지금 저한테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전 알 것 같아요. 이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 뭐,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일까? 또 하나? 내 거 아닌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냐면은, 어, 이게 생각보다 막 다이나믹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이런 대표님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 가구 업체라든가 커튼 업체 이런 데 보면은 막 그 고객들이 항상 궁금한 게 많대요. 특히 커튼이나 가구 같은 게 우리 집에 어울릴까?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울릴까를 이 3D로 떠가지고 해외 사이트나 뭐 유명한 데 보면 막 그런 의뢰도 많이 들어온대요. 3D로 떠가지고 이제 고객이 버튼만 딱딱딱딱 클릭하면은 그 색깔이 착 나오면서 이제 집에 어떻게 DP 될지 나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 얘기 듣기에는 야 이거 딱 갖다 놓으면은 고객들의 문의도 확 줄어들고 고객들이 이거 우리 빨간 커튼을 했을 때 우리 집 어떻게 변할까? 아니면은 보라색 커튼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두근두근 마음에 이제 시도를 해봅니다. 시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상상과 현실이 좀 나뉘어요. 상상은 막 우리는 막 애플 같은 거 생각하는 거죠. 애플 보면은 이제 애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요런 막 깔끔한 이미지가 막 360도 돌고 실제로 이런 거 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영상도 돌고 이렇게 해서 막 예쁘게 나올 거 생각하는데 현실은 뭘까요? 현실은 그게 나옵니다. 약간 이런 설계 도면 같은 게 나오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나오죠. 요런 느낌으로. 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3D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제 360도 사진을 찍어서 20만 원 정도 한다더라. 그래서 내가 딱 했어. 하면은 약간 그 내 보행 보조기가 3D 입체 구조물이 돼가지고 고객한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3D 입체 구조물을 이렇게 봤어요, 고객들이.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 이걸 막 돌려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좋은 거로구만. 이 정도면 내가 상상하던 보행 보조기 같아. 가 맞을지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버튼 하나라든가 버튼 하나 이제 정기로 대표님이 버튼 하나를 딱 들고 있으면서 나사 하나도 서투르게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2mm, 2T가 더 넓은 나사인 거를 꼭 확인하세요. 뭐 이게 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테크놀로지는 항상 뒤떨어져 있다. 그리고 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들은 약하다. 예,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 엄청난 예산을 띄워가지고 실제로 그 가구라든가 아까 커튼 업체들도 그런 3D 렌더링 같은 걸 만드는데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듭니다. 이게 한 개 제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다른 것도 해보고 또 다른 것도 해보고 또 다른 것도 하고 또 컬러마다 또 맞춰줘야 되고 또 그런 3D 렌더링 같이 예쁘지 않은 기술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CG를 입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CG가 있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업체들은 CG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단점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사실 비추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 상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도 써봐야 알아요. 저는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그런 곳에 투자를 했고 또 그런 경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지금은 또 달라졌을 수도 있죠. 예, 이렇게 살짝 빠지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사진기만 괜찮으면 이제 내 거를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기술적인 제약이 없어요. 상관없어. 그런 것도 막 쓰는 거죠. 내용만 전달되면 되니까. 굿프라이스, 해피프라이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서 밥 먹고 나랑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